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현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오늘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의 끝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과연 무엇일지, 그 장대한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헬렌 켈러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것의 끝, 그 완전한 어두움과 침묵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심오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 우주는 과연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이 거대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을 빨리 감아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사실 얼마나 끊임없이 변하는 곳인지 먼저 한번 체감해 보시죠. 자, 시간의 속도를 한번 높여볼까요? 지금부터 4,000년 뒤엔 헤일밥 해성이 다시 밤하늘을 찾아오고요. 15,000년이 지나면 지금의 사하라 사막은 푸른 열대 우림이 될 거예요. 5만 년 후엔 지구 어딘가에서 거대한 초화산이 터지고 100만 년이 흐르면 인류가 달아 남긴 첫 발자국마저 우주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5천만 년 후 남극 대륙의 얼음은 전부 녹아내릴 겁니다. 결국 이 행성에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위대한 기념물도 거대한 대륙조차도 시간 앞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자, 이제 지구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태양계의 심장, 바로 태양의 마지막은 어떨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태양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태양도 언젠가는 연료가 바닥나겠죠? 바로 그 수소 연료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태양의 중심부는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내요. 이 열기 때문에 태양의 바깥층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해진 붉은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차례로 삼키고 결국 우리 지구까지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당연히 지구의 바다는 모두 끓어서 증발해버리고 이 행성의 모든 생명은 종말을 맞이하겠죠. 적색거성에 든 태양은 부풀어 올랐던 외부가스를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낸 뒤에 중심에 아주 뜨겁고 단단한 핵만 남기게 돼요. 이걸 바로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별의 시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백색 외성은 깊고 차가운 우주 속에서 수십억, 수백억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식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대부분의 별들이 맞이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자, 이제 우주는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축퇴 시대. 축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백색 외성처럼 물질이 극도로 압축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고 별빛은 하나둘씩 꺼져요. 뭐랄까, 이제 우주는 별들의 시체만 남은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 백색 외성의 최종 진화 단계가 바로 이 흑색 외성입니다.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식어서 더 이상 아무런 빛이나 열도 내지 못하는 그저 차갑고 어두운 물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실 별이 이 상태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요. 지금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직 우주에 흑색 외성이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주의 종말을 얘기할 때 흔히들 불이냐 얼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가 다시 한 점으로 쪼그라들면서 뜨겁게 타오르는 빅 크런치냐 아니면 영원히 팽창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냐. 현재까지 과학이 가리키는 방향은 뜨거운 불보다는 차갑고 조용한 얼음 속에서의 종말에 훨씬 더 가까워요. 자, 이제부터는 우주 역사상 가장 긴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주에 남은 주역이라고는 오직 블랙홀뿐인 시대, 바로 블랙홀 시대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10의 마이너스 84제곱퍼센트. 이게 감이 오시나요? 사실상 0에 가깝죠? 이게 바로 우주의 전체 수명 중에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이에요. 정말 우리가 반짝일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찔할 정도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블랙홀 시대의 우주가 마냥 조용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일어나거든요. 이 문구가 정말 멋진 비유인데요. 블랙홀들이 서로 충돌해서 합쳐질 때 마치 거대한 망치로 북을 꽝 하고 치는 것처럼 시공간 전체에 엄청난 파동, 바로 중력파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이 기나긴 시대에 일어날 마지막 거대한 이벤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블랙홀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면 믿으시겠어요? 호킹 복사라는 놀라운 현상 때문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텅 빈 우주 공간에서는 아주 미세한 입자쌍들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해요. 그런데 이게 블랙홀 바로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면 둘 중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탈출하게 되죠. 이때 탈출하는 입자가 블랙홀의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훔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기나긴 시간에 걸쳐서 블랙홀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증발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 정말로 우주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우리가 아직도 그 정체를 다 알지 못하는 아주 미스터리한 힘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별, 행성, 우리 자신, 이 모든 보통 물질은 우주의 딱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95%가 미지의 존재,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특히 저 70%를 차지하는 암흑에너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우주를 점점 더 빨리 팽창시키는 정체불명의 힘이에요. 이 암흑에너지의 정치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결정되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열죽음입니다. 이건 이름이랑은 다르게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주 전체가 완전히 식어서 모든 곳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에너지의 흐름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말 그대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열죽음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대 블랙홀마저 증발하고 나면 우주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저 에너지를 거의 다 잃은 희미한 광자들만이 텅 빈 공간을 떠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결국 모든 것이 절대 영도, 즉 완벽한 영도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죠. 모든 게 멈춘 우주.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곳.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 시간의 흐름 또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주는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완벽하게 영원하고 불변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듣고 나니 좀 허무하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완벽한 끝이 혹시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물론 아직은 상상에 가까운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기 우주 가설인데요. 아주 먼 미래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 점에 딱 집중시켜서 우리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로 가는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마치 생물이 자손을 낳는 것처럼 지적인 생명체를 만들어낸 우주가 새로운 아기 우주를 낳아서 대를 잇는 그런 우주적 진화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우리 우주의 종말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긴 여정에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장대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